안녕하십니까. 7월의 첫날입니다. 갑자기 뭐 우박이나 뭐 비나 이런 거 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더워지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특히 올해는 뭐 코로나에다가 그다음에 정부 부동산 정책에다가 또 뭐 자주 바뀌는 이런 것들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좀 혼선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7월 첫날에는 그 달라지는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오늘부터 6억이 넘는 집을 살 때는 대부분 다 담보대출 받으시는데요. DSR 총부채 상환 비율을 40%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에서 이제 그 대출을 뭐 규제를 하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되고 또 그런 또 내부 지침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작년에 그 투기 가열지구나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을 많이 지역을 설정했잖아요. 여기 지역 안에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목하셔가지고 집을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투기 지역, 투기 가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등에서는 6억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 대출 LTV를 받는 경우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전에도 뭐 신용대출은 상관없다 했는데 그 1억 원을 초과해서 신용대출 받는 경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제 자기가 이제 버는 수입에 비해서 이제 총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또 과도하면은 또 가계자금 가계 부채가 또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가게가 또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나면 사회적으로 좋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이것도 규제를 해서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또 이제 보여지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다만 또 전세는 집을 구입하는 게 아니니까 전세자금 대출이나 예금저금 담보대출은 내가 예금 해놨는 거 범위 내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보험 계약도 마찬가지고 보험 계약은 뭐 보험 약관 대출 자기가 불이백 했는 거에 대해서 받는 이런 소득 외의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서민금융상품, 정부 지자체 협약대출, 또 소액대출은 뭐 300만 원 미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집이 없는 자가 집을 사면서 LTV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우대폭도 최대 20%포인트 기준보다 10%포인트 늘려서 한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합니다. 9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이하입니다.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9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은 8억 원 이하, 1억 이제 작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구간별로 LTV 적용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6억 원 이하에 대해서 LTV 60%를 하고 6억에서 9억 그 구간에는 50%를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억에서는 70%, 또 5억에서 8억에 대해서는 60%. 다만 대출 최대 한도액은 4억 원입니다. 마냥 뭐 퍼센트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출 최대 한도액은 4억 원으로 정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행권에서는 40%, 비은행권 60%, DSR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도표에서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그 개인의 어떤 부채 상환 능력을 이제 보는 이런 규제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 지역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할 때, 그다음에 신용대출은 연 8천만 원 초과하면서 1억 이상 대출 받을 경우,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규제를 하되 규제 지역에서는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요. 신용대출은 소득 무관해서 1억 원 초과 대출 만기 7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일단 무주택자는 좀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LTV를 더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한도액은 4억이고요. 부부 합산은 아까 말씀드렸죠. 9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미만. 소득 기준은 투기 지역, 투기 가열 지역 9억 원 이하. 조정 대상은 8억. LTV 주택 가격은 6억까지는 60%,
그다음에 6억에서 9억까지는 50%, 5억까지는 70%, 5억에서 8억까지는 60%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그 DSR 규제 확대 계획 및 무주택자에게 LTV를 우대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우리가 취약한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지원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 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액을 1인당 1억 원으로, 이 제도가 사실 많이 이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홍보를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이제 내려갑니다. 부담이 좀 적겠죠. 보금자리로는 1인당 대출 한도를 3억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높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금융공사는 전세 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를 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3억에서 5억 원으로 늘립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반환 보증 가입 가능 한도도 올해 4분기에 5억에서 7억으로 올라갑니다. 네, 다음 화면 또 보실까요? 네,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길게 이제 해서 부담이 적게끔 하고,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까지는 신혼부부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돈 모을 때까지 뭐 혼인신고를 좀 빨리 안 하고 좀 뒤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원래는 편법이지만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금자리론 요건은 집값 6억, 소득 7천만 원을 준용을 합니다. 적격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 혜택을 좀 더 주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많이 있지 않으면 나라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아이가 태어나고 해야지만 이 나라에 발전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재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실 큰 혜택을 많이 주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좀 나라가 좀 많이 부강해져가지고 청년이 살 수 있는,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싶은 이런 나라,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싶은 이런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자면 정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잘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실패 없는 정책, 연습 없는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전 국민이 부강한 나라, 그다음에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